안녕하세요, 동해수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6학년도 수능수학 공통과목 4점짜리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9번인데, 이번 시험 좀 쉬웠죠? 자, 3차 함수이고, 양수 A에 대해서, Y는 5하고 fx가 접한다. 자, 3차 함수가, 어떤 직선 또는 요 상수함수랑 접하려면은, 그 접하는 순간이 극대 또는 극소가 돼야겠죠. 자, 3차 함수 한번 그리기 위해서 미분해 볼게요. 자, 미분해 보면은 3x의 제곱이고 플러스 6ax 빼기 9a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 자, 얘를 갖다가 인수분 해 보면은 x에 플러스 3a x a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쵸? 자, 이 상태에서 도함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3차 함수 바로 그려볼게요.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여기가 뭐가 되겠어, 얘들아? 자, 여기가 마이너스 3a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겠다. 자, 그러면은, 5하고 접하려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여기 극소에서 이렇게 접한다. 다시 말하면은, 극소값이 5가 되거나, 두 번째는 이렇게 극대에서 접한다. 다시 말하면은, 극대값이 5가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 중에서 A가 양수인 것을 골라주면 될 거야. 오케이? 자, 빼기 3A를 넣어볼게요. 자, 첫 번째, 빼기 3A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7A 3승, 27A 3승 사라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27에 A 3승, 플러스 4. 그 결과가 5가 된다. 극대값이 5가 된 거죠? 넘어가면 1이고, 나누기 하면은 27분의 1이야. 그럼 A는 뭐가 되겠어? 3분의 1로다가 계산할 수가 있겠지. A 양수 맞네. 오케이. 이거 하고 넘어가면 돼. 그치? 요 A를 넣어봤더니, 이거 A를 넣어봤더니, 요번 두 번째 케이스는, 넣어볼게요. A 3승, 플러스 3A 3승, 빼기 9A 3승, 더하기 4가 5란 말이야. 이때는, A가 음수가 나오겠지? 그때는 안 된다. 자, 그럼 A가 3분의 1이니까 fx를 우리가 완성할 수가 있다. 자, x의 3승이고, A가 3분의 1인 거니까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로 쓸 수가 있고요. 자,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은 8에다가 4, 그럼 12에다가 2 빼니까 10인데 4 더하니까 14가 정답이 되겠지. 오케이? 10번도 문제가 쉬웠습니다. 자, 치수함수고 A가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죠? 자, 일사분면의 점 A에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점근선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을 때, AB하고 BC가 같대. 그때 AOC, 삼각형 AOC의 넓이가 8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해봐라. 자,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요 그래프는요, 점근선이 이만큼 내려갔으니까, 점근선을 먼저 그려볼까? 점근선 여기 밑에 뭐가 있어? Y는 마이너스 2가 있고, 요 지수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보자. Y는 현재 A의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여기 어딘가에 일사분면 위에 점이 A라는 게 있는데, A에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여기 만나는 것을 B라고 하고, 여기 만나는 것을 C라고 하자. 이런 말인 거지. 이렇게. 됐죠? 근데 문제는 AB하고 BC의 길이가 같대. 그죠? 요 두 길이가 같은데, 문제는 이게 점근선이 마이너스 2니까 요 길이가 2잖아요? 그러면 요 길이도 2가 돼야 돼? 다시 말하면 A의 Y좌표가 2다라고 현재 주어진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넓이야. 자, 여기 원점이 있는데 요 삼각형의 넓이가 이등변이겠죠? 이등변 삼각형 넓이가 8이래. 근데 요 밑변의 길이를 알고 있잖아? 밑변의 길이가 지금 4야, 4. 요 길이가 4죠. 그러니까 요 높이가 4가 돼야지 넓이가 8이 되겠지? 그래서 요 길이가 4인 것을 얻어낸 거지. 그럼 이 길이가 4라는 말은, 요 길이가 4고요, 요 길이가 2네요. 이 좌표가 그러면 끝났네. 4,2가 A 좌표가 된다. 그럼 얘를 집어넣어주면 성립하겠죠? Y는 2고, X는 4야. 그러면 A의 4제곱, 마이너스 2 넘어가면 4가 되겠죠? 그러면 A의 제곱이 2가 되겠지. 그럼 A는 뭐가 된다? 시작. 2의 2분의 1승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 근데 문제는 그 A다가 OB의 길이를 구하래. OB의 길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4잖아. 그래서 2의 2분의 1승에다가 뭘 곱했다? 4를 곱했다.
그럼 4는 2의 2승이니까 2의 몇 승이다? 2분의 5승이다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한다. 저 중요한 말이죠. 원점을 출발한다. 그죠? 위치가 0일 때 0, t가 0일 때 0이 되는 거지. 자, 그때 자, 실수 k에 대해서 자, 속도가 다음과 같자. 자, 보자마자 속도를 적분해주면은 위치가 나오겠죠? 위치를 xt라고 둘게요. 자, 그럼 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자, 그 위치는 자, 3분의 1의 t3승이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k의 t제곱이야. 그 다음 플러스 4t가 되고 더하기 c인데 0 넣으면 0이잖아.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상수가 빵이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기억 볼까요? 자, k가 0이면은 자, 위치가 t가 1일 때 위치가 3분의 10이냐, 3분의 13이냐. 그러면 k가 0이면은요. 자, xt가 뭐가 돼? 자, 그럼 얘는요. 자, 기억번 푸는 거지. 자, 3분의 1의 t3승 플러스 4t가 되지. 여기다가 1을 대입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3분의 1 더하기 4죠. 그럼 3분의 13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니은번은 K가 3일 때 이 말이야. 자, 운동 방향이 한 번 바뀌냐? 자, 운동 방향은 뭐죠?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자, 속도를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3일 대입하면은 속도가 자, t의 제곱 빼기 3t 더하기 4야. 근데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항상 이렇게 x축, 그 t축 위에 떠 있는 거야. 항상 양수지. 얘는 항상 양수기 때문에 항상 전진만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다. 기억번은 맞고 니은번은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디귿번 K가 5이면은 자, 디귿번 보겠습니다. K가 5야. K가 5면은 T는 0에서 2까지 전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봐라 이 말이죠. 자,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 위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자, 우리 속도를 적분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죠. 오케이? 자, 쌤은 그냥 위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K가 5라고 했으니까 자, 위치 함수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위치 함수가 자, 그럼 3분의 1의 t3승 자, 마이너스 2분의 5의 t제곱 플러스 4t가 되고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리고 싶은데 자, 그럼 얘 도함수 자, 도함수가 속도가 되겠죠. 자, 그럼 t제곱 빼기 5t 더하기 4가 될 거야. 그쵸? 그러면은 얘가 지금 현재 인수분해 하면은 자, t 빼기 4 t 빼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자, 위치 함수가 3차 함수야. 자, 요게 도함수니까 한번 바로 그려볼까? 자, 위치 함수를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다. 자,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0부터 2초까지야. 그럼 0일 때는 자, 어딘가에 이렇게 x축이 지나가겠죠? 자, 요 함수는 0,0을 지나니까 여기 어딘가에 0이 있다고 쳐보자. 자, 그러면 0초일 때 위치는 0이 되겠죠? 오케이, 0,0이죠? 자, 1초일 때 위치는 뭘까? 1을 대입할까? 그래서 1을 대입해주면은 뭐가 되죠? 자, 그러면 이거 개수끼리 다 더한 거죠? 그럼 6을 통분할까요? 6분의 2에 마이너스 15 더하기 자, 24가 되는 거지. 맞죠? 자, 빼기 13이니까 6분의 11이네. 아, 이때 여기 위치가 6분의 뭐다? 11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생각해봐. 0초부터 1초까지는 전진했는데 위치가 0에서 6분의 11 되는 거니까 아, 요 전진한 움직인 거리가 6분의 11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자, 이번에는 0초부터 어디까지? 아, 1초부터 2초까지는 감소했는데 자, 그럼 2초일 때 위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자, 여기다가 한번 2를 한번 대입해 볼까? 2를 대입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2초일 때 위치야. 자, 2를 대입하면은 3분의 8이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고 더하기 8이니까 마이너스 2라고 적어보자. 자, 그러면 3분의 8에다가 2 빼면은 3분의 2가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아, 여기 2초일 때 여기가 2초일 때 위치가
3분의 뭐였습니까? 2였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6분의 11에서 3분의 2가 이렇게 움직인 거니까 그때 움직인 거리를 보면은 두 개를 빼주면은 뭐가 되죠? 자, 3분의 6, 얘는 지금 6분의 4죠? 6분의 7이 되겠다. 그래서 6분의 7만큼 또 후진했겠죠.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0초부터 1초까지는 다시 이렇게 6분의 11만큼 전진했고, 맞죠? 그 다음에 1초부터 2초까지는, 그쵸? 자, 이번에는 후진으로 6분의 얼만큼? 7만큼 후진했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요 움직인 거리를 다 우리가 더해주면은 6분의 18이죠? 그래서 3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은 어렵지가 않은데 조금만 센스를 발휘했으면 좀 더 빠르게 쉽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얘네들이 다 6인데 일단 써볼게. 지금 A1 더하기 A4 더하기 A7은 나누기 2 했더니 그게 3 되고, 그 다음에 A4 더하기 A7 더하기 A10 얘는 뭐가 되겠어? 6이 된다. 자, 우리가 잘 봤더니 관찰했더니 자, 얘네들이 지금 간격이 다 일정하죠. 세 칸, 세 칸이야. 그리고 A1에서 A4가 되려면 아래 3승을 곱하고 등비수열이니까 마찬가지로 아래 3승 곱하고 아래 3승 곱한 거니까 이 전체에다가 뭘 곱해주면은 아래 3승을 곱해주면은 요 항이 나오는 거죠. 요 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곱한 게 2 곱한 거잖아. 그래서 아래 3승이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지. 자, 이거 가지고 굳이 뭐 R 구할 필요 없어요. 아직은. 오케이. 근데 A10을 구하래. 근데 자, 두 번째 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요 밑에 식에다가 위에 식을 빼보자. 왜냐면 어차피 공통인 게 두 개나 있으니까 빼면은 그 식이 좀 간단해지겠죠. 자, 그럼 밑에 거에도 위에 걸 빼면은 A10 빼기 A1이야. 요 가운데 거는 사라지고 자, 6 빼기 3이니까 3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거의 끝나갔어. 자, 그럼 얘는 뭔데 쌤? 첫 번째 항에다가 자, 10번째 항은 공비를 9번 곱한 거야. 그럼 아래 9승이죠. 그럼 아래 3승이 있으니까 아래 9승은 8이야. 그럼 8A1에서 A1을 뺀 게 3이다. 그럼 A1은 뭐다 시작? 7분의 3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A1이 7분의 3이야. 다 끝났어. 그럼 A의 10을 구하래. 그러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9번 곱한 거죠. 공비를 9번 곱한다는 것은 얘가 아래 3승에 3승, 8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7분의 83, 24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요거 문제 좀 쉬웠어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fx가 이제 있고 fx의 1,-6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자 이 말이야. 자, 먼저 L 먼저 구해볼까요? 자, 구하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필요하잖아. 도함수를 만들어 보자. 그럼 2x 빼기 4가 되고 여기다가 1 대입하면은 자, 그럼 f'1은 뭐다? 마이너스 2다. 그러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오케이? 자, L을 지금 만드는 중이야. 자, 지나는 점이 1,-6인 접선을 만들어 보자. 정리하면은 A라는 녀석은 Y는 마이너스 2x 빼기 4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gx인데 gx가 1로더니 1,6을 지나면서 그때의 접선을 m이라고 하지. 자, 마찬가지로 자, gx도 기울기를 구해야 돼. 그럼 g'x를 구하면 되겠죠. 자, 곱하기 미분법을 사용해보자. 3x의 제곱 빼기 2가 되고 뒤에 거는 이렇게 있고 그다음 플러스 자, x의 3승 마이너스 2x 뒤에 거 미분하자. 그 다음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은 1 대입하면 1이잖아. 그럼 f1이죠. f1이 아까 뭐였어? 마이너스 6이었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g'1 기울기를 구하는 중이야. 자, 그 다음 1 대입하자. 그럼 마이너스 1이고 f'1은 마이너스 2야. 그럼 플러스 2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다. 해서 자, 내가 지금 m을 구할 거야. 접선 m은 기울기는 빼기 4고 1, 뭘 지나? 6을 지나. 그럼 정리하면은 y는 빼기 4, x 플러스 10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접선 L 하나 구했고 접선 M도 하나 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직선 L과 M 그리고 Y축으로 둘러싸인 두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래.
자, 그러면 Y축만 딱 그려볼게요. 자, Y축이 이렇게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릴 건데, 얘는 Y절편이 10이었잖아. 근데 기울기가 빼기 4니까 좀 가파르게 이렇게 내려가겠죠? 오케이. 얘는 뭐야? 얘는, 자, 절편이 빼기 4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니까 조금 더 완만하게 이렇게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때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교점이 있을 건데, 문제는 Y축과 두 직선 사이의 넓이, 그러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시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끝났죠? 이게 밑변이죠? 밑변은 14야. 자,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교점을 구해주면 될 건데, 교점을 구하려면 둘이 같다고 연립하자. 넘어가면 2x, 넘어가면 14. 그래서 자, 교점의 x값이 뭐가 돼요? 7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자, 교점의 x값이 7이에요. 7, 몰라요. 그지? 7, 몰라요인데, 자, 문제는, 자, 몰라요. 관심 없어. 왜냐면, 요 높이가, 바로 이 점의 x값이겠죠? 7 될 거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4 곱하기 7. 정답은 49로 5번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번 치고는 좀 쉬웠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14번 문제인데, 일단은 주어진 게 AB 길이가 3이야. 그 다음에 BC 길이가 4야. 그럼 보자마자 AC 길이가 뭐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래서 맞죠?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뭐냐면 AD를 2대1로 내분한 점을 D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A를 중심으로 원 하나를 딱 그리자. 그러면 요 길이도 2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얘가 5였으니까 요 EC는 뭐가 돼? 3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 되고 있죠?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뭐 했냐면, 자, 이 원 위에 어떤 점 G를 잡아. G는 뭐냐면, 요 길이가 CG 길이를 뭐라고 하자. 2 루트 6이 되도록 이거 잡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요 C하고 요 G하고 다시 말하면 요 삼각형의 외접원을 한번 그려보자. 이게 큰 원이 그 외접원이 되는 거지. 자, 그 원 위에 어떤 점 또 H를 잡은 건데, 어떻게 잡았냐면 요 각도가 이 각도랑 같아지도록 잡았습니다. 그 말이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 각도를 표현해 볼까요? 이 각도를 쌤이 알파라고 한다면 얘도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일단은 이 알파가 이 직각삼각형에 있는 거니까 이 알파에 관한 정보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먼저 사인 알파를 한번 구해볼까? 사인 알파는 5분의 4지. 5분의 4. 그치? 코사인 알파는 뭐가 되죠? 5분의 3. 일단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한번 전략을 짜볼 거야. 자, 일단은, 자, 이 큰 원에 대해서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자, HG가 되겠잖아. HG. 그러면 전략을 짜는 거죠.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을 아니까, 사인 알파분의 HG 하면은 ER,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죠. 그럼 내가 전략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자. 자, 이 큰 원에 이 원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자가 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외접원의 반지름인데, 자, 여기 지금 내접하는 삼각형이 여기도 있지만 최초에 여기가 CGE가 있었죠. 그럼 이 삼각형에서 좀 문제를 처리해 보고 싶다 이런 말인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처리할까 그 말이죠. 근데 당연히 이 삼각형이 또 이 삼각형과 지금 현재 연관되어 있잖아.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요 사이 각도 일단 베타라고 한번 줘볼게요. 베타라고. 자, 그런데 이 베타 값만 알면은 이 베타에 관한 사인 코사인은 알아버리면은 끝났어. 왜? 만약에 이 사인 베타를 알게 되면은 만약에 요 길이를 알고 이 길이도 알고 요 사인 베타도 알면은 사인 베타분의 요게 2R이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나는 이 각을 알기 전에 또 요 변의 길이를 알면 되겠네 이 말이지.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요 작은 원에서 요게 지금 최초의 반지름 2가 되죠. 그럼 얘도 2가 될 거 아니야. 원 위에 있는 거니까 그럼 얘가 2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은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자, 여기 보이고 있는 요 삼각형 보이세요? 이 삼각형에서 현재 모든 변의 길이가 주어진 거죠. 왜? 여기 2고, 여기가 5고, 여기가 2 루트 6이야.
그러면 코사인 법칙으로 요 코사인 베타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지. 그럼 코사인 베타를 구하면은 사인 베타를 알게 되겠지. 그죠? 아무튼 그럼 이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또 다시 코사인 법칙으로 요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겠지. 그럼 사인 법칙으로 외접원의 반지름을 드디어 구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원하는 HG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보자고. 자, 먼저 자 우리가 코사인 베타를 먼저 구해볼게요. 코사인 베타는 자 이거는 2 곱하기 5 곱하기 2 루트 6 곱하기 그 다음에 자 이건 뭐야? 제곱 24에다가 자 5, 25에다가 2, 2, 4를 빼주자. 그럼 계산하면은 밑에는 20 루트 6 그 다음 위에는 뭐가 있어요? 자 49에다 4 빼니까 뭐가 45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5로 나눠주면은 4 루트 6분의 자 9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굳이 이거 유리화시킬 필요 없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길이를 x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이 삼각형에서 양쪽 변 2 루트 6, 3 주어진 상태에서 이 코사인 값을 구한 거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요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맞죠? 자, 그럼 다시 코사인 법칙. x의 제곱은 맞죠? 2 루트 6의 제곱은 뭐죠? 2 루트 24고, 그죠? 그 다음에 3의 제곱은 9가 되고, 그 다음에 빼기 2 곱하기, 자, 3 곱하기 2 루트 6 곱하기, 자, 코사인 베타. 그럼 4 루트 6분의 9가 되겠죠? 계산하면은 요 2, 2, 4 약분되고 루트 6이 약분되겠죠? 그럼 33에다가 27을 빼는 거야. 그러면 33 빼기 27은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6이다. 해서 x제곱이 6이니까, 아, 여기 x가 뭐가 나와요? 루트 6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다 끝나가는 거지. 자, 그러면은 먼저 자 코사인 베타가 현재 4 루트 6분의 9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사인 베타를 한번 구해볼 생각이야. 사인 법칙을 사용해야 되니까. 자, 그럼 얘도 자 그럼 4 루트 6분의 이건 알잖아? 얘 제곱 더하면 1이 돼야겠죠. 근데 얘를 제곱한 것은 뭐야? 96인데 얘를 제곱한 거는 81이야. 96에다가 81을 빼면 15니까 여기가 루트 15가 올라가겠다. 그렇지? 끝났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쌤이 사인 법칙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은 사인 베타분의 그쵸? 사인 베타가 지금 방금 구한 거니까 사인 베타가 4 루트 6분의 루트 15 그놈의 자 마주보고 있는 게 뭐죠? 루트 6이 되겠죠? 루트 6 이렇게 그것은 2R이다. 2R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자, 2R인데 그 2R이 또 뭐가 되냐면 여기서 또 사인 법칙이죠. 그럼 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는 뭐였어? 5분의 4죠. 사인 알파는 5분의 4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게 HG다. 이렇게 해서 요 식을 만들 수가 있겠다. 됐어? 이해 갔죠? 자, 그러면 끝났죠. 자, 이제 굳이 이거 구할 필요 없이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고 자, 그럼 HG라는 녀석은 이걸 먼저 간단히 해보자. 올라가면은 루트 15분의 뭐가 되죠? 6, 4, 24가 되고 자, 5분의 4가 넘어가서 곱해줄 거니까 여기다 5분의 4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밑에는 뭐가 돼요? 여기는 유리화 시켜봐. 그러면은 15 곱하기 5가 되고 위에는 자 24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15가 돼서 자 3으로 한번 약분시켜주면은 자 얘는 5, 25가 되고요. 자 이거 3 약분시켜주면은 8이잖아. 그럼 32에 루트 15다. 아 오케이. 정답이 나왔다. 그치? 이렇게 되지. 되겠습니까? 자 코사인 법칙도 한 2번 사용되고 사인 법칙도 이렇게 사용되니까 나름 복잡했는데 자 좋았어요. 15번인데요. 자, fx가, 좋아. 아주 깔끔하게 좋아져. 오케이. 저런 거 보면은 15번 치고 저렇게 변수 없이 fx가 딱 주어지면은 뭔가 좀, 뭐라 그러지? 기분이 좋죠? 아무튼, x가 0보다 작으면은, 자, 마이너스 x제곱이고, 0보다 이상이면은 x제곱 마이너스 x다. 근데, 양수 a에 대해서 gx를 또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서 그릴 수가 있는 상태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랬을 때 hx가 이렇게 정적분으로 이루어진 함수인데,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래. 그러니까
그 값을 갖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K라고 하고, 그때 K 더하기, 그때 H3의 값을 구해보시오가 문제죠. 오케이? 자, 일단은, 극값을 우리가 생각하려면은 얘의 도함수를 봐야겠죠. 그럼 얘의 도함수는 H'X인데, 그게 Gx 빼기 Fx야. 그러면 극값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함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극값이야. 그러니까 극값이 오직 하나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오직 하나가 되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해보시오가 되는 거죠.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X축. 이렇게 지나가겠죠? X축이 이렇게 있어.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원점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fx를 그려보면은 0보다 작으면은 이런 이차함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0보다 이상이면은 0과 1을 지나는 다시 한번 이런 이차함수로 생각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게 지금 f죠? 이제는 gx를 위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gx인데 gx는 마이너스 1 넣어보자.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이거 0이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기울기가 a인 직선이었겠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야. 그럼 기울기가 뭔지 몰라.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왔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은 0이야. x축을 따라서 계속 갔다가 1까지 가서 그런 다음에 다시 얘의 그래프는 1 넣으면 0이잖아? 1,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a야. 요거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a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한번 그려보자 이 말이지. 요거 기울기 a예요. 얘도 기울기 a야. 좀 그림 이상한가요? 아무튼 이 상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의 도함수는 H'X는 이건 알죠? X가 들어가면은 Gx 빼기 Fx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뺀 함수를 가지고 도함수의 부호를 한번 결정해보자. 자, 만나는 순간은 현재 여기 0에서 만나고 여기서 1에서 만나는데, 자, 그럼 Gx 빼기 Fx죠. 그럼 이게 지금 Gx가 요 빨간색 요 그래프에서 Fx를 빼는 거야. 그럼 이때는 계속 양수였다가 이때도 양수가 되고 이때는 반대로 빼니까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부호가 바뀌는 순간은 여기 1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은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다. 자,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오직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 값이 한 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이 그래프 괜찮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얘가 점점 기울기가 커져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그럼 생각해 보면은,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이렇게 그려질지, 요 이차함수보다 더 빨리 올라가다가 뚫어버릴지는 어떻게 결정될 수가 있냐면은, 이거죠. 여기에서의 접선이 그것을 결정하겠죠. 이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미분해봐. 2x 빼기 1이죠. 그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1에서의 미분 개수가 1인 거야. 다시 말하면은 이 점 1,0에서의 접선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직선이 기울기가 1보다 커버리면은 얘를 이 곡선보다 좀 빠르게 올라가겠죠? 그럼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라고 할 때 해보자고. 오케이? 자, 그럼 그래프가 자, 그럼 좀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좀 더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갔던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접선보다 기울기가 커지니까 이렇게 올라갔는데 다시 언젠가는 다시 이렇게 뚫어버리겠지. 오케이? 어찌됐건 간에 이차함수가 결국 더 빨리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그럼 그래프가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만나는 게 몇 개 되냐면 3개 될 거야. 요거 만나고 요거 만나는 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도함수의 부호를 계속 한번 따라가 보자. 자, 그러면 이때는 양수고 이때도 양수야. 오케이? 만나지만 여전히 도함수의 부호는 바뀌지 않아. 근데 언제 바뀌냐면 요때 만났을 때 요때 도함수가 이렇게 바뀌어 있겠지. 부호가 바뀌어 있겠지. 오케이? 그럼 이때만 극값을 갖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A가 현재 요 접선보다 살짝 작건 크건 간에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한 개인 것이 바뀌지가 않겠죠. 계속 요때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뀐단 말이야. 그럼 언제까지 기울기가 커져야지 도함수가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또 나올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끝난 것 같고, 그럼 이쪽에서도 우리 기울기가 계속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기울기가 계속 커지다가 어느 순간이 오냐면 요 2차 함수하고 요게 접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요것이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오겠다. 이렇게. 그러면은 접하는 순간이 오면은 걔보다 만약에 기울기가 더 커버리면은 이렇게 드디어 이때 뚫어버리겠지. 그럼 그때 뚫어버릴 때 도함수가 음에서 양으로 이때 도함수의 부호가 또 변하겠지. 여기서는 이미 변화 있는 거고 여기서도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면은 극값이 그때는 2개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기울기의 최대값 A가 지금 기울기인데 A의 최대값이라는 것은 언제냐면 이의 부호가 바뀌기 전, 다시 말하면은 이 접하는 순간 그때가 기울기가 최대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접점을 모르니까 이때를 t라고 둘게요. 자, t라고 두면은 여기다가 대입해야겠죠? 마이너스 t제곱이야. 자, 이때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생각이냐면 여기 현재 마이너스 1,0에서 여기다가 접선을 긋는 이런 문제가 되겠죠?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곡선에다가 접선을 긋는 문제야.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 자, 이 점과 이 점의 평균 면열과, 그죠? 자, 두 점의 평균 면열과 이 점에서의 무슨 개수? 미분 개수. 이 점에서의 미분 개수가 같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된다. 이렇게 t값을 구할 수 있겠지. 어차피 t는 0이 아닐 거야. 그래서 t 약분해도 상관없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t 플러스 1분의 t. 그것은 2가 되겠다. 그죠? 그럼 2t 플러스 2는 t잖아. 그쵸? 그러면 2t 플러스 2는 t가 되고, 그럼 t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때 t가 마이너스 2가 되고 y좌표는 빼기 4가 된다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순간에 기울기죠. 기울기는 다시 요 미분계수에다가 도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자, 정확하게 접하는 순간에 요 a 값 그것이 4가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하도록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다시 말하면은 도함수가 그 도함수의 부호가 오직 한 번만 바뀌도록 하려면은 그때 a의 최대값, 기울기 최대값이 4가 되겠죠? 그래서 k가 4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고, 자, 그때 k가 4일 때, 자, 그러니까 a가 4죠. 그때 h3의 값을 구해보시오가 문제야.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a가 이제 4가 된 거야. 이렇게 얘가 4가 되고서 문제 이제 풀면 되겠지. 자, 그럼 h3이라는 것은 여기다 3을 대입한 거니까, 그렇죠? h의 3을 한번 구해보자. 자, 인테그레이션 0부터 어디까지? 자, 3까지. 그렇죠? gt, 그죠? gt 빼기 ft가 되는 건데, 자, 문제는요. 자, gt가 지금 1에서 지금 나눠져 있죠. 자, 0부터 어디까지야? 3까지니까. 그죠? 0부터 1까지랑 1부터 3까지 따로따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0부터 1까지 한번 가볼까요? 0부터 어디까지야? 1까지야. 0부터 1까지는 gt가 뭐가 되죠? 0이 돼. 그냥 0이지. 0에다가 얘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걸 계산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부터 어디까지야? 3까지를 따로 계산해보자. 그때 gt는 얘가 되겠죠? 4t 빼기 4야. 맞습니까? 거기다가 얘를 뺀 거야. 그치? 얘를 뺀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t제곱. 자, 그 다음에 플러스 5t. 그 빼기 4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됐죠? 자, 이걸 한번 계산해보자. 이 말이죠. 자, 계산해볼게요. 자, 이거는요, 계산할 때 이거 개수만 생각하면 되죠? 그럼 빼기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로 나가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적분해주면 빼기 3분의 1의 t3승, 자, 플러스 2분의 5의 t제곱, 그 다음에 빼기 4t, 그리고 1부터 3까지라고 쓰면 되고, 요거 계산하면은 6분의 1이 되고, 자, 이거는요, 자, 계산하면 빼기 3분의 1로 묶으면은 27 빼기 1인 거니까 26이죠? 마이너스 3분의 26이 되고, 2분의 5로 묶으면은 9 빼기 1인 거니까 8이잖아? 8 곱해주면은 20이 되겠지.
빼기 4로 묶으면 3 빼기 1인 거니까 2가 되죠? 마이너스 8이죠. 그럼 얘는 뭐야? 12죠. 오케이? 자, 그럼 12예요. 그럼 우리가 6으로 한번 통분해 볼게요. 자, 1 마이너스 52. 자, 그럼 12를 이렇게 계산해 주면은 72가 올라간다. 얘는 20이고 1 더하니까 6분의 21이죠. 자, 6분의 21은 뭐냐면 6분의 21? 6분의 21이 되고 3 나눠주면은 2분의 7로 구할 수 있다. 요게 지금 현재 h의 3이야. 거기다가 k도 더하니까 4에다가 2분의 7을 더해라. 그럼 3은 2분의 8이니까 2분의 10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요즘 트렌드죠. 자, 빈칸 문제가 이렇게 주관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되겠고, 자, A1은 7이고,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자, 1부터 n까지 AK, 이게 SN이죠. 그죠? 이것이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할 때, 자, 요 값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써본 거다. 자,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해보면 되죠. 자, 일단은 정하는 거야. 자, an 플러스 1은 1부터 n 플러스 1까지 더한 거에다가 1부터 n까지 더한 것을 빼면 되는 거잖아. 그쵸? 한번 실제로, 자, 빼보자 그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다가 n 플러스 1 집어넣은 거. 그러니까, 자, 3분의 2에 n 플러스 1 플러스 6분의 1에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6분의 1에 n 플러스 1 플러스 10에다가 뺄 거죠? 자, 이거 그대로 빼주면 되겠지? 자, 3분의 2의 an 3분의 2의 an 자, 플러스 6분의 1의 n 제곱 빼기 6분의 1의 n 플러스 10을 빼주면 되겠다. 그럼 10은 사라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를 3분의 2로 묶어보자. 그러면은 an 플러스 1에다가 an 뺀 게 오고, 자, 그 다음에 계산해주면은 이 6분의 1 n 사라지고 이렇게 맞죠? 이거 전개하면은 6분의 1 여기 사라져. 그쵸? 6분의 n제곱도 사라져. 맞죠? 남은 거는 6분의 2n, 3분의 a 남는다. 해서 요 자리가 우리가 원하는 가 자리가 되는 거지. 가가 그럼 3분의 n이야. 오케이?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an 플러스 1인 건데 여기다가 그러면 이거를 처리하란 말은 3을 곱해서 뭐 이항시켜라 그 말이겠죠. 오케이? 그럼 3을 곱해주고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은 자, 요 식이 나온다. 해서 정리하면은 2의 an 플러스 an 플러스 1이 뭐가 나온다? 자, 이게 지금 현재 3분의 n이니까 3 곱해주면은 그냥 n이 되겠죠. 이게 나온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자, 그 상태에서 근데 문제는 여기다가 2를 대입해야 돼. 자, 2를 대입하란 말은 우리가 A1은 아닌 거니까 A2도 구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 2를 대입하면은 1부터 2까지니까 좌변은 A1 더하기 A2죠. 자, 우변은 뭘까요? 2를 대입하니까 3분의 2에 A2. 자, 2를 대입하면 6분의 4에다가 6분의 2를 뺀 거니까 6분의 2죠. 그럼 3분의 1이야. 이제 10 더하니까 3분의 31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 넘어가면은 3분의 A2. 요 7이 넘어가면은, 자, 일단 3분의 1 A2가 있고, 자, 7은 3분의 21이니까 넘어가면은 여기 3분의 10이 있다. 맞나요? 3분의 21, 3분의 10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되지. 그래서 A2는 뭐가 된다? 10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10인 거야. 그래서 A2는 10이 되겠습니다. 이거 구했죠? 오케이. 어렵지 않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이용해서 이걸 한번 계산해 보래. 근데, 결국 얘를 원하는 건데, 얘가 이렇게 변형이 된대요. 사실은, 이제 문제 풀 때는, 그 이유를 굳이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자, A1 더하기 A2 플러스 시그마. 자, K가 어디부터? 1부터 5까지인데, 자, 보세요. 자, 2 곱하기 2에 K 플러스, AK 플러스, 2K 플러스 1 더하기 A에 2K 더하기 2야.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를 이용할 건데, 자, 지금 현재 이거 구해놓은 거죠? 이거 구해놓은 거에 K 자리에 뭐가 온 거냐면, K 자리에 2K 플러스 1이 온 거야. 그럼 K 자리에 2K 플러스 1이 온 거니까, 여기도 그대로 2K 플러스 1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에 2K 플러스 1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말인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A1은 뭐가 되고? 7이고. A2는 뭐야? 10이고.
자, 이거를 계산하면 2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6. 그리고 1이 몇 개? 5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럼 계산해주면 얘는 30, 35. 그럼 17에다가 35를 더해주면 되고, 그럼 계산해주면은 52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맞나요? 다는 50이지. 마지막 계산이 뭐가 되냐면 F의 12야. 자, F의 12는 여기 지금 fx가 됐는데 여기다가 12 집어넣으면은 4가 되겠죠? 자, 그다음 P는 A2가 P가 되겠죠? 10이고, 그 다음에 여기 52가 여기 Q가 되겠죠? 52를 계산해보자. 이렇게 약분하면 13이니까 정답은 130으로 계산하는 게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21번 보겠습니다. 자, 21번은 극한 문제가 나왔고, 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자, t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t보다 이상이면은 fx, 이렇게 t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7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이 말이야. 그럼 생각해보자. 이게 연속이 되려면은 t에서의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t는 거랑 여기 t는 게 어떻게 같아야 돼. 그럼 마이너스 ft랑 ft가 같다는 말은 반드시 ft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0이 될 수밖에 없다. 아, t는 자 x절편, 그죠? 절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자 가볼게요. 모든 a에 대해서 a에서의 우극한이죠, 그쵸? 우극한인데 요 값이 항상 존재한대. 생각해보면은 이게 지금 x 부모에 x에 x 빼기 2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0하고 2에서 0으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려면은 이 gx라는 녀석도 반드시 요 x가 약분돼야 되니까 x랑 x 빼기 2라는 인수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뒤에 거는 모르는 일이야. 모르는 일. 이렇게 됐죠? 반드시 그럼 gx라는 녀석도 0하고 2를 x절편을 가져야겠다 이 말이지. 할 수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자, 이번 나인데 나를 잘 봐야 돼. 자, 이거를 만족하는 이거의 값이 음수가 된다.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이야. 자연수니까 몇 개 안 되죠. 그러니까 딱 정해진 거야. 자, 자연수는 양수가 되고, 자, 이거의 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집합이 딱 두 개밖에 없다 이 말이지. 두 개밖에 없다. 그죠? 잘 봐야 돼. 자연수 m의 집합이니까 얘네들은 자연수야. 그게 무조건 양수죠. 그러면은 얘는 g-1은 무조건 양수라는 말이야. 자연수니까 양수이고, 근데 얘도 자연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곱해서 자연수니까 g1은 뭐가 돼요? 얘는 음수가 돼야겠지. 그래야지만 이 음수를 곱한 것이 양수가 되는 거잖아. 맞죠? 일단 이것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이 그래프 추론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대략 한번 그려본 다음에 한번 문제를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3차 함수가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자,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볼게요. 근데 문제는 반드시, 자, y는 fx인데, 자, 그러면 t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얘 아니면 얘야. 그쵸? 그 어찌됐건 간에 걔를 뒤집어서 t보다 이하일 땐 그리고 t보다 이상일 때는 그냥 따라가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gx 이 전체 그래프가 뒤집음에도 불구하고 요 절편들은 바뀌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x랑 x 빼기 2라는 인수를 가지면은 반드시 fx도 x랑 x 빼기 2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고, 뒤에 건 모르는 거니까 쌤이 예를 들어서 그냥 ax 더하기 b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됐죠? 0과 2는 반드시 지나야 돼. 그래서 자, 그럼 몇 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근데 문제는 걔를 우리가 아직 얘는 fx고 gx는 아닌 거죠. gx는 t를 기준으로 t보다 작은 것을 뒤집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요 부호를 만족하도록 대략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얘가 뭐가 될까? 자, 일단 모르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2라고 해보자 이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럼 t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럼 t를 오케이. 그럼 얘가 오케이 t라고 하자. t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gx를 그릴 거죠. 그럼 t를 기준으로 t보다 크면은 그냥 fx를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이 말이고, 자, t보다 작으면은
요 부분은 마이너스 fx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반드시 0과 2 사이에 1이라는 놈이 있잖아. 근데 1일 때는 음수가 된다고. 아, 이건 만족하겠네.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이쯤에 있으면은 마이너스 1일 때 양수니까 이거 만족하겠다. 아, 여기까지 오면은 일단 뭔가 만족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괜찮아.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오케이. 자, 이 값이 음수가 된다. 이 값.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걸 한번 써보면은 리미트. 자, x가 m으로 갈 때 m은 자연수고 우극한인데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gx야. 그쵸? 그런 다음에 1일 때를 한번 생각해보자. 1일 때. 자, 이거 한번 그래프를 밑에다 살짝 그려볼게요. 자, 그려보면은 얘는 0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0과 2를 지나. 그럼 1은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1일 때는 음수지. 1일 때 음수란 말이야. 그러면 1일 때 음수인데 자, 그럼 여기 1일 때도 이 gx도 음수야. 그러니까 x가 1이면은 1에서는 분모도 음수고, 그죠? 분자도 g1이 음수니까 얘는 양수가 되겠지. 그러면 일단은 1일 때는 음수분의 음수니까 양수니까 요게 음수가 되는 그런 자연수 m은 아닌 거죠. 이 그래프 상으로 보면은.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1은 아니다. 그러면은 자, 이 그래프 상이야. 그러면 2는 뭐야? 2. 자, 2일 때는 자, 보세요. 2일 때는 요 그래프가 요거는 자, 요 절편이 뭔지 몰라. 뭔지 모르니까 쌤이 그냥 알파라고 한번 적어볼게. 자, 그럼 최고차의 개수가 a인 거니까 얘를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a의 x 마이너스 2가 되고 x 빼기 알파라고 쓸 수가 있게 되겠다. 그쵸? 그러면은 자, 2보다 t가 2니까 2보다 크면은 이거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a의 x에 x 마이너스 2에 x 빼기 알파라고 적을 수 있고, 그쵸? t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2에서 한번 요 극한값을 계산해보자 이 말이야. 이걸 쏙 집어넣으면은 어차피 x 빼기가 통째로 약분될 거야. 그럼 남은 것만 적으면은요, 리미트 x가 이렇게 2로 갈 때, 2로 갈 때 해볼게요. 자, 2로 갈 때. 그러면은 얘가 약분되니까 남은 것만 적으면 a의 x 마이너스 알파죠. 이렇게. 됐죠? 그런데 얘는 지금 양수일까, 음수일까? 자, 근데 이 알파라는 것은 현재 2보다 큰 거니까 2를 대입하면 얘가 지금 양수죠. 아, 음수죠, 음수. 얘가 지금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고 얘는 음수가 될 거야. 그래서 얘가 음수가 되는 게 맞지.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요 그래프 상에서 자연수 m은 2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 그래프 상에서 보면은 m은 우리가 2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왜냐면 2에서 극한값 얘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이게 지금 몇 개밖에 없다는 거야? 2개밖에 없다는 거야. 2개밖에. 오케이, 일단 됐어요. 자, 그러면은 3일 때도 만족하고 싶은데 3? 그럼 생각해봐. 이 그래프 상에서 보면은 3은 이때는 뭐가 돼? 양수가 되지. 3은 양수야. 요 분모를 보면은 3일 땐 양수예요. 근데 분자에서 뭐가 돼야 돼? 3일 때 음수가 돼. 음수가 돼야 돼. 아, 그러면은 3이 요 알파보다는 작아서 이렇게 들어오면 된다. 반대로 말하면은 알파가 3보다 크면 되겠지.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지. 그러면은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3일 때 음수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m은 딱 2개밖에 없어. 2 됐죠? 3 됐죠? 4부터는 안 돼야 돼. 근데 생각해보면은 4부터는 무조건 분모는 양수야. 근데 그러면 얘도 양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4가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딱 정확하게. 그러면 이 알파란 녀석은 3과 4 사이에 어떤 값이 되는 거지. 왜냐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4든 5든 6이든 거는 계속 분모가 양수고 분자도 계속 4든 5든 양수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가 나오니까 음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족하는 요 m은 정확하게 저 2하고 3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식을 만들 수가 있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좋아요. 그러면 얘가 2고 얘가 3. 둘 중에 누가 2인지 누가 3인지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겠는데 한 계산하면 되겠지. 오케이. 아무튼 둘 중에 하나가 2고 둘 중에 하나가 3인 거지.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자, 그러면은 해보자. 그럼 얘가
2라고 해볼게. 이게 2가 되고, 그럼 얘가 3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자, 그럼 gx가 현재, 요게 지금 gx야, gx. 자, 그러면 g의 2를 기준으로, 자, g의 마이너스 1이건, g의 1이건 간에 둘 다 이렇게 뒤집어진 거죠. 그럼 요 식을 우리가 갖다가 써주면 된다, 이 말이지.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가 한번 대입해보자. 그럼 g의 마이너스 1은, 자, g의 마이너스 1은. 그럼 예를 들어, 얘가 2가 되고,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얘가 3이야, 그치? 얘가 3인 거니까 넘어가주면, g의 1이 빼기 7분의 1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7분의 6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요 첫 번째 케이스 한번 구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이건 1이건 간에 2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대입해주면 되겠다. 됐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자, 여기 좀 해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야. 그것이 2라는 말이야. 그런데 마이너스가 지금 4개나 있으니까 그냥 플러스라고 써도 문제가 없겠네. 됐죠? 자, 그러면 A에 1 플러스 알파가 그럼 3분의 1이다라고 쓸 수가 있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을 대입하자. 자, 1을 대입하면은, 1 대입할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A,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알파. 그것이 빼기 7분의 6이다. 이 말이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싹, 그죠? 이렇게 되고, 그죠? 그러면 A, 1 빼기 알파가 빼기 7분의 6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겠다. 이걸 연립해서 우리가 A하고 알파를 한번 구해보자. 됐죠? 자, 그러면은, 자, 두 개를 연립하는 방법은 나누기가 좋을 것 같아요. 나누기. 이렇게. 그럼 A 약분되고, 그러면 좌변은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 플러스 알파야. 자,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약분되고, 얘가 3이죠. 그럼 마이너스 9분의 7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넘어가면은, 자, 빼기 7 플러스 7 알파. 이렇게 곱해주면은 9 더하기 9 알파다. 맞죠? 자, 이 상태에서 넘어가면은 2 알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6이 되죠. 오케이?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8이 될 거야. 자,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알파가 마이너스 8인데, 우리는 알파는 아까 3과 4 사이에 어떤 숫자라 했잖아?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계산해봤더니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로 가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요. 자, 다 지울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얘가 3이고 얘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G-1이 3, 얘가 3이 될 때고, 그럼 G1이, 그쵸? G1이 마이너스 7분의 6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아니, 마이너스 7분의 4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7분의 4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다. 자,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그것이 3이다. 그럼 얘는 3 약분되고 마이너스가 4개 있는 거니까 플러스죠? 그럼 A에 1 더하기 알파가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1 대입하자. 1 대입하면은 뭐가 돼요? 여기다 1 대입한 거죠? 그러면은 A에 1 빼기 알파, 그것이 빼기 7분의 4가 되는 거지. 자, 그 또 마찬가지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A가 약분되고 1 빼기, 자, 얘로 나누자. 그럼 밑에가 1 더하기 알파가 있고, 그 다음에 1 빼기 알파가 있고, A는 약분되겠죠? 자, 그럼 얘를 1로 나눈 거니까 그냥 빼기 7분의 4야. 오케이? 계산해볼게요. 빼기 4를 곱해요. 그럼 빼기 4, 빼기 4 알파. 자, 7을 곱해요. 자, 7 빼기 7 알파. 넘어가면 3 알파, 넘어가면 11. 그쵸? 맞나요? 다시 한번 넘어가면 3 알파, 12. 그러면 알파는 뭐가 되냐면 3분의 1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3분의 11은 내가 원하는 3과 4 사이의 숫자가 맞죠? 오케이. 왜냐면 3점 몇이니까. 끝났어요. 오케이. 그럼 알파의 값을 구했다. 그럼 알파가 3분의 11이야. 그럼 얘가 3분의 뭐가 되죠? 14가 되겠죠? 그럼 A는 거꾸로 14분의 3으로 A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래프가 우리가 추론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데 계산이 조금 복잡했어요. 계산이 조금 복잡했다기보다는 좀 길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gx를 만들었는데, 자, g의 마이너스 5를 구하래. 그럼 마이너스 5는 요 2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 어차피 요 부분만 우리가 그래프를 작성해 주면 되겠지. 그 gx는 갖다가 보면은 어차피 2보다 뭐 할 거야? 작은 쪽에서만 우리가 써주면은, 자, 마이너스 a인데 a가 지금 14분의 3이 되고 x 빼기 2가 되고, 여기 뒤에는 뭐가 된다? 알파가 3분의 11이니까 x 빼기 알파 3분의 10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5를 갖다가 집어넣어주면은요, 빼기 14분의 3.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5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7이 되고,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자, 15랑 11 더하면 26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또 플러스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약분하면은 얘가 2가 되고, 이렇게 약분하면은 얘가 13이 되고, 이렇게 약분하면은 사라지고, 5랑 13을 곱한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65로다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지. 되겠습니까? 자, 그래프를 몇 개 사실 이게 바로 나왔는데, 몇 개 그래프의 개형을 몇 개 그려봐서 이 조건에 맞게끔 그래프를 우리가 추론을 잘 해주면 되는 건데, 자, 그 힌트들은 어디에 있냐면 일단은, 자, 얘가 무조건 0과 2라는 절편을 갖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얘가 자연수야. 얘네들은 자연수의 원소들, 자연수의 집합이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g-1은 양수고 g1이 0이 되게끔 우리가 그래프를 개형을 그릴 때 우리가 잘 이걸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다. 이런 말이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마지막 22번 보겠습니다. 22번. 자, 22번인데, 자, 로그 함수가 있고 지수 함수가 있는데, 자,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를 보자마자 우리는 얘네들이 역함수인지를 빠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역함수는 아닌 거였어. 그치? 자, 역함수는 아니었는데, 자, 로그 함수 위에 a가 있고, 자, 지수 함수 위에 b가 있는데, 일사분면 위에 있다. a를 갖다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직선 OB 위에 있는데, A, B의 중점의 좌표가 다음과 같을 때, 자, A 곱하기 B가 한번 구해봐라, 그 말이야. 오케이? 자, 이게 지금, 자, 보면은, 이건 또 약간 센스가 발휘가 되면은 좀 쉬운 문제가 됐는데, 그 센스가 발휘되는 게 조금 쌤은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아무튼 해볼게요. 해보면은, 일단은, 자, 저 그래프들을 굳이 자세하게 막 정확하게 지수 로그 함수를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근데 뭐냐면, 일단 A라는 점을 한번 찍어볼게. 자, A라는 점이 어딘가에 여기 있다고 쳐보자, 이렇게. 자, A, B가 되겠죠? 요 A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이런 로그 함수 위에 있는 거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자, Y는 로그 A,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8X 플러스 2. 여기 위에 A, B가 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OA인데, 근데 문제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직선 OB에 있대. 그러면 OA하고 OB가 뭐가 되는 거야? Y는 X에 대한 대칭이잖아. 그쵸? 그래서, 자, 여기 가운데 Y는 X가 지나가고, 그러니까 뭔가 역함수가 뭔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자, 여기에 어떤 얘를, 요 직선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직선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쭉 만들어 보자. 자, 문제는 뭐냐면 요 직선 위에, 그쵸? A를, 그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한 점이, 그를 A 다시라 할게요. A 다시가 B, A겠죠? 그 점이 OB 위에 있는데, 그쵸? A, B의 중점의 좌표가 다음과 같다, 그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중점이 약간, X값보다 Y값이 크잖아. 그러니까, 뭔가 여기보다 더 위에 요점에 B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A하고 B에, 그죠? A하고 B의 중점을 잡았을 때, 자, Y좌표가 좀 크겠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있다, 그 말이야. 됐죠? 근데 B는 어디냐, B는, 저 지수함수 위에 있어. 대략적으로, 이런 지수함수가 있는데, 자, 여기가 Y는, 자, 4에 X-1 빼기 2분의 1입니다. 이런 말인 거지.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요 A하고 B의 중점의 좌표가 현재 뭐냐면 8분의 77, 8분의 133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자, 근데 쭉쭉 가볼 건데, 일단은, 쌤이, 그러면 우리가 이 점,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있을 거냐. 그 점이 도대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그치? 자,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요 점이 어디 있냐면, 당연히 요 함수의 역함수 위에 있겠죠. 얘 역함수를 만들어 볼게. 역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식을 좀 변형시켜 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자, 얘를 갖다가 8로 묶어봐. 그러면은, 자, 16에 8로 묶으면은, x 플러스 4분의 1이 되고, 여기 플러스 로그 16의 8이야. 걔는 4분의 3으로 이렇게 분리 가능하죠? 이거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자, 요게 무슨 말이냐면, 요 A 다시라는 것은 이 로그 함수의 역함수 위에 있는 건데, 그 역함수 식을 만들어 보자, 이 말이야. 그러면 얘 역함수니까 밑은 같겠죠? 근데 얘는 X축으로, 자, 빼기 4분의 1만큼 이동했으니까 얘는 Y축으로 빼기 4분의 1만큼 이동해야 되고, 이렇게. 얘는 Y축으로 4분의 3이니까 얘는 X축으로 4분의 3만큼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역함수를 우리가 작성할 수가 있겠다. 맞죠? 다시 X축으로 빼기 4분의 1만큼이야, Y축으로 빼기 4분의 1만큼. Y축으로 4분의 3만큼이야, X축으로 4분의 3만큼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여기 위에 있는 거야. 해볼게요, 한번. 자, 그런데 얘랑 얘는 지금 어디 있냐면 한 직선 위에 있어. 원점을 지나는 한 직선 위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런 말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내가 요 B, A를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 볼게요. 대입해 보면은 B는 이렇게 16에 A 빼기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대입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 어떤 센스를 발휘해야 되냐면 봐봐요. 자, 요 점과 요 점을 보면은 X 값든 Y 값든 다 실수배가 된 거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내려 찍고 이렇게 내려 찍으면은 결국에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았어. 자, 이게 지금 B고 이게 지금 A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늘어난 만큼 Y 값도 늘어났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 B의 좌표를 쓰기를 자, KB, KA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말인 거지. 이해 갔습니까? 그래야지만 이 기울기가 이것도 B분의 A고 이것도 B분의 A가 될 거 아니야. 설명 됐습니까? 이게 지금 B면은 얘가 K배 늘어났으면 높이도 K배 늘어났다라고 쓸 수가 있는데 얘는 갖다 여기다 한번 대입해보자. 자, 대입해보면은 자, Y 대신에 뭐 대입하자. 쌤이 이걸 좀 잘못 대입한 것 같은데 미안해요. 자, 이거를 이렇게 대입하는 게 아니고 B, A를 대입하는 거니까 Y 대신에 A가 되고 미안해요. 자, X 대신에 B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대입을 시켜줘야겠죠. 이번에는 요 놈을 여기다 대입할게요. 자, 그럼 K에 A, 그쵸? 그 다음에 16에 K에, 16이 아니고 Y, 4죠? 자, 4에 K에 B,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뒤에 빼기 4분의 3이 있고. 빼기 3분의 3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다. 이 점은 여기다가 대입했고, 이 점은 여기다 대입한 거야. 그런 다음에, 대입한 다음에 이거 연립하고 뭐 할 건데, 자, 식을 좀 관찰을 해 본 거야. 이때 센스가 좀 발휘돼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A도 K배 됐고, 얘도 K배가 된 거야. B도. 그치?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처리를 하려면은, 일단은 밑이 같으면 좋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갖다가, 쌤이 밑을 4로 한번 써볼게요. 16은 4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2b,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여기 빼기 4분의 1이야. 이렇게.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요 식에서 요 식으로 가려면 도대체 뭘 처리가 되면 좋을까? 봤을 때, 자, 이 우변을 보면은,
자, 여기에다가 쌤이 2를 곱하면은 얘는 2분의 1이 되고 2를 곱한다는 말은 4의 2분의 1승을 곱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 지수의 2분의 1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아, 봤더니 여기 전체에다가 뭐를 곱하면은 2를 곱하면은 정확하게 요 식이 나온다. 이런 똑같은 형태의 식이 나오겠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은 봐보세요. 이거 뭐가 되냐면 4에 자 2b-1이 되고 맞죠? 왜냐면 2라는 것은 4의 2분의 1승인 거니까 여기다 2분의 1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이거 2 곱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렇게. 그러면은 요 2a고 여기가 지금 2b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a 자리고 2b 자리가 돼야 되니까 k가 2가 된 거지. 아, 요 센스야. 그죠? 아. 그러니까 사실은 요 식에다가 뭘 대입하면은 2a 대입하고 2b 대입하고 2a 대입하면은 요 식이 되겠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x 값도 2배 된 거고 y 값도 2배 된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2b, 2a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 갔습니까? 좀 어려웠죠? 다시. 자, 요 함수가 있고, 요 함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여기다가 2x 대입하고, 여기다가 2y를 대입하면은, 결국에는 나누기 해주면은, 요 똑같은 식이 나오겠다. 이런 말인 거지. 알겠습니까? 자, 좋아요. 자, 그러니까, 요 점들이, 여기가 얘의 점에서 2배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는 2b, 2a가 있고 얘는 a, b가 있어. 얘들이 중점이 주어진 거니까 게임 끝났어요. 자, 그럼 x 값끼리 더하면은 a 더하기 2b인데 그것은 뭐가 돼야 돼? 자, 4분의 77이 돼야 돼. 자, y 값끼리 더하면은 자, 뭐가 되겠어? 2a 더하기 b가 되겠죠. 걔는 뭐가 돼야 돼? 자, 4분의 133이 돼야 돼.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이걸 연립해서 a하고 b를 한번 구해 볼 거야. 자, 여기다가 쌤이 2를 곱하면 4a 플러스 2b. 자, 얘는 4분의, 자, 266이죠. 자, 밑에 거에다가 위에 걸 빼면은 3a죠. 그럼 3a는, 자, 4분의 189야. 그럼 계산하면은 a는 4분의 63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 a가 4분의 63이니까 넘어가면은 이 b는, 자, 4분의 14가 되고. 그럼 2분의 7이잖아요. 그럼 b는 뭐가 되겠어? 4분의 7로다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구했고 이것도 구했다. 근데 문제는 a 곱하기 b를 구해봐라가 문제고 얘는 16분의 73, 21, 76에 41, 441로다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이 두 개를 더해주면은 517로 아닌가? 아니 500 맞나요? 50 아니야. 457, 그지? 457로다가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22번은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풀 때가 좀 까다로웠죠?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이거를 대칭한 게 B, A고, 그죠? 자, 거기 선상에 B가 있는 건데, 선상에 B가 있는 거니까 이 점을 실수배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까다로웠을 거고, 그 다음에 대입하고 대입해 봤더니, 자, 대입한 식이 현재 여기 하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떤 관계가 있나로 봤을 때 A 대신에 2A 대입했고 B 대신에 2B 대입하면 정확히 이 식이 된다 라고 해서 K 값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